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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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을 쉽게 깔 수 있는 요령과 그리고 뭐 전기선의 접속 방법, 그리고 이제 전기 테이프의 감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가정에 뭐 공구들이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뭐 한두 가지는. 보통 이제 전기라든지 설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수공구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겠죠. 이거 롱노즈, 이제 앞쪽이 삐쭉하고 잡아주고 잘라주고, 니퍼라고 해서 요거는 거의 잘라주는 역할, 그 벤치라고 해서 좀 큰 물체를 잡아주고 또 큰 굵은 선을 잘라주는 역할, 다기능 가위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는 뭐 일반 커터 칼. 일단 전기선을 제가 뭐 단선, 연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집에 있는 그냥 선을 몇 가지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선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선이 그냥 안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선이라 하고, 연선은 이렇게 여러 가닥이 이렇게 한 선에 들어있는 것을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부러지기도 쉽고, 이제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거는 이제 빳빳하고 이제 구부렸을 때 딱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일단 이제 선을 까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까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요런 커터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뭐 이렇게 흠을 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이 고정이 안 돼 있고 돌릴 수만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바닥에 대고, 이제 커터칼에 이제 힘을 조금 주겠죠. 힘을 주고 요걸 좀 돌려주는 게 좋죠. 돌려주는 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요렇게 돌려주는 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만 가지고 이렇게 깔려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가위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가위도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절단이 너무 세게 누르면 안에 있는 심선이 이제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적당히 피복만 피복 정도 눌러주는 느낌에서 이 전선을 돌려도 되고, 요 가위를 이런 식으로 힘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이 피복이 벗겨졌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요 엄지 손가락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밀어, 엄지 손가락을 밀고, 이제 뭐 선이 얇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살짝만 밀어도 이렇게 잘 밀립니다. 근데 이제 선이 두껍다거나 이러면은 동시에 이제 이것도 지렛대처럼 이 가위 쪽도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 지금 안에 그 플라스틱 피복제도 있어서 잘 안 벗겨지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 상태에서 힘으로 이렇게 빼려고 하면은 잘 안 빠집니다. 지금은 이제 빠진 상태에서 뺐으니까 빠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으로 이걸로만 오른손만 힘 가지고 하다가는 빠질 수는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뭐 주위에 사람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튕겨 나가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제 도구의
그 활용 방법은 비슷해요. 이렇게 물어주는 잘라주는 커팅 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360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커팅이 되게끔, 그리고 밀어줍니다. 니퍼도 마찬가지고요. 니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눌러주고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냥 무작정 이 상태에서 돌려주는 것보다는 한번 살짝 이게 눌러주는 상태에서 돌려주면은 이 선 자체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다 보면 선이 삐뚤빼뚤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각을 잡아주는 거죠. 각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각을 잡아주는 거죠. 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굵은 선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얇은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냥 살짝 벗겨주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지금 안에 내부 선도 있어서 잘 안 벗겨지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 엄지 손가락을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엄지 손가락을 밀고 요 손은 이제 뒤로 당기는, 이런 식으로 밀면서, 엄지를 밀면서 이제 요 손은 반대로 나가는 거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커팅면이 이제 요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측 커팅면이 가까운 쪽을 이제 해야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되기는 되지만은 조금 멀어지니까 힘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커팅면이 자기 손과 가까운 쪽으로 오게 해서 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얇은 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두꺼운 선이라든지 좀 속도를 빨리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공구가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공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벤치하고 뭐 니퍼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맞대기 해가지고 맞대기 할 때도 약간 돌려서 이렇게 흠을 내주면서 하면 또 쉽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렛대의 원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벗겨주면 됩니다. 이제 이 선이 단선이 아니라서 좀 지저분하게, 이제 안에 심선, 이 실드 선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벗겨지는데, 실제 이제 이런 단선 같은 경우는 쉽게 벗겨지겠죠.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살짝 돌리고 이런 식으로 쉽게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밑에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겠죠. 밑에서 잡아주면 아무래도 이 지렛대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으니까 더 쉽게 까지겠죠. 이제 위에서만 하려고 하면 이게 좁으니까 잘 안 되겠죠. 이제 뭐 롱노즈를 이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흠을 줘야지, 이제 이게 전선이 되게 오래돼 가지고 이제 피복 자체가 좀 굳어서 잘 안 되는데, 뭐 좀 전선이 새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잘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항상 보면 롱노즈나 니퍼나 벤치나 이 하부에도 이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 잡아주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벗겨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 커팅을 해주죠. 피복을. 이런 게 있고, 이제 접속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속 방법은 money 더 많이 쥐꼬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 거는
뭐 뒷꼬리 접속이 뭐 제일 강력하다든지 뭐 안전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나 뭐 사무실 정도까지는 뒷꼬리 접속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 뒷꼬리 접속이 이제 가장 쉬우니까, 방법 자체가 쉬우니까 뒷꼬리 접속을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X자로 해서 돌리는 거죠. 그냥 뭐 별거 있습니까?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렇게 단선 같은 경우는 이 피복이 벗겨져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이 요 선까지도 한 3, 4회 정도, 뭐 많게는 한 5, 6회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꼬아 주시면은 나중에 테이핑하고, 아니면 이제 테이핑 하기도 전에도 이제 이게 강제로 뭐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테이핑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핑을 할 때는 이제 뭐 전기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 테이프를 쓰는데, 뭐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없으면은 뭐 유리 테이프나 뭐 투명 테이프, 뭐 박스 테이프 이런 걸 쓰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완전 진짜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놔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접착력이라든지 절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기 테이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진짜 극한 상황에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땐 그런 거를 잠깐 쓰시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절연 테이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 테이프는 지금은 이제 제가 실내고 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실외에 만일에 장시간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테이프 자체가 상당히 뻑뻑해집니다. 뻑뻑.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좀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뚝 굳어 가지고 실제 이제 감았을 때 느낌도 좋지 않고 제대로 당겨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프는 겨울철에는 조금 따뜻한데 그게 안 되면은 자기 호주머니에라도 넣어 가지고 조금 온도를 높여 주시고, 여름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테이프 자체가 막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프를 벗겼을 때 막 이 접착력 자체가 이 뭐라 할까요, 치즈라기보다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쭉쭉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가면, 그런 상태를 넘어서면은 이 접착이 막 미끄러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막 테이프를 감았을 때 막 미끌미끌미끌해지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는 적정한 온도를 뭐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봄, 가을, 뭐 여름, 겨울도 뭐 특별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아니면 추운 곳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이 제품 자체의 특성이 조금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프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전기 테이프 자체에 약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거 한번 물었다 보면 다음날 되면은 약간 물집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럴 위험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제 테이프가 이제 자꾸 입으로 뜯는 게 이제 마감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떼지면 좋은데, 이제 이게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딱 붙어가 잘 안 떨어지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막 2로 막 뜯어 가지고 이제 밀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살짝 이제 끝부분 뭐 좀 많이 접으셔도 되지만 이 끝부분만 살짝 접어 주시면 나중에 떼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매번 하기가 좀 그러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고 나서 살짝 접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테이핑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당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당기는 것도 너무 과하면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냥 뭐 약하게 이렇게 뭐 조금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뭐 흐물흐물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죠.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뗄 때는 이제 두 손을 이용해 꽉 잡고 최대한 붙여서 요 손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감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따로 묶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감을 때는 뭐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볼트를 잠그든지 뭘 이렇게 잠근다든지 묶은다든지 할 때 보면 대부분 방향이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 우회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제 새겨 두시면은 뭐 볼트를 푼다든지 너트를 푼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아 이게 꽉 이게 뭐 대충 잠겨져 있을 때는 대충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게 풀리는데, 꽉 잠겨져 있을 때 이게 잠그는 건지 푸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오른쪽이 잠그는 거고 왼쪽이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은 그러니까 잠그는 거, 시계 반시계 방향은 푸는 거. 그러니까 뭐 순리대로 하면 이제 이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잠그는 거, 반대로 하는 게 푸는 거, 그런 식으로 뭐 외워 두셔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 두시면은 덜 까먹겠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 테이핑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감는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는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 뭐랄까 꼼꼼하게만 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는 게 힘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요런 것도 살짝 당기면서 요령입니다. 이제 빨리 하려면 이제 당기면서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감는 거죠. 그리고 끝단 부분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말아주는 거죠. 이제 끝단 부분 말아주면서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끝단 부분이. 그러면서 빼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요런 식으로 재차 감아주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감고 이걸 뽑아내서 한 번 더 감고 최소 2회, 보통 이제 2회에서 3회 정도, 그냥 뭐 집에서 간단하게 쓸 거면은 2회, 뭐 좀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면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실제 이렇게 테이핑 마감하는 것 자체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실제 뭐 단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은 분명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충 뭐 진짜 대충 감았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죠. 뭐 며칠 지났다고 이게 풀릴 위험도 없고 이런데, 실제 그런 것들은 뭐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대부분 다 이제 풀린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합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꼼꼼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연선인데, 이 연선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렇게 선이 여러 가닥이 있는데 연선을 접속할 때는 이 연선 하나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는 것보다는 그냥 풀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직고리 접속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표면적 자체가 많이 닿는 게 더 좋고, 실제 이제 이걸 감아 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풀리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막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통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거 하면은 조금 뭐 입힌 상태에서 접속을 해 주시고, 만일에 이게 조금 더 단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위스트 접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 연선이 짧기 때문에 이걸로는 못 해드리고, 이게 만일에 이 연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감고 요런 식으로 감고 해서 요 끝부분부터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법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도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두어 번은 그냥 이제 엇갈려 가지고 접어주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덜 풀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핑을 하는 거죠. 이제 만일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테이핑은 조금 웬만하면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의 경우 이제 전선 피복을 벗겨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선 피복의 두께만큼 두께 이상으로 이 감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전선 자체의 그 피복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아무튼 이제 여기가 얇다라고 하면 이제 대충 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항상 감는 거, 잠그는 거, 쪼우는 거, 뭐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감는다, 쪼은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요런 거 생각 없다가 이거 이래 푸는 거야 저래 푸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면 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건설 현장도 그렇고 집안에 뭐 나사라든지 볼트라든지 뭐 보면 이제 풀 일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도꼭지도 그렇죠. 수도꼭지도 잠그는 게 있고 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수도꼭지도 시계 방향으로 하면 잠궈질 거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풀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